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 사는 손은아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으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싱가포르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주는 호텔에 머물면서 출퇴근했는데 회사에서도 빨리 거주지를 구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싱가포르는 정말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임대 시장은 미친 듯이 경쟁이 치열하고 임대료는 서울의 강남 못지않게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개념이 거의 없이 매달 렌트비만 내는 구조라 한국과는 많이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며 저를 걱정했고, 또 다른 동료는 첫 1년은 그냥 회사 기숙사에 머무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추천해준 부동산 중개인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제 요구사항을 듣더니 몇 군데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 세입자는 의외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싱가포르 집주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아요. 특히 기업 주재원들은 더욱 그렇죠. 처음에는 그저 영업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파트 방문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티영 바루 지역의 콘도 오픈하우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신발이 현관에 가득했습니다. 중국인, 인도인, 유럽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 집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집주인인 탄 씨에게 저를 한국에서 온 주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탄 씨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밖으로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탄 씨가 당신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인 세입자가 지난번에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대요. 절대 집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제때 임대료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선권을 준다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비가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 씨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처음 제시했던 것보다 $100 낮은 임대료로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도 놀라면서도 수긍했습니다. 알고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한국인 세입자에 대한 평판이 꽤 좋다는 거였습니다. 청결함은 물론이고 집을 소중히 다루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온 주재원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신뢰감도 주기 때문에 더욱 선호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싱가포르에 온 지 2주 만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런 속도로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한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뜻밖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곳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죠. 내일이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이곳의 주택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강남 지역은 집 구하기가 어렵다지만 싱가포르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작은 섬나라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저에게 싱가포르 주택시장의 현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HDB 주택 개발청 아파트에 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럴 수 없어 민간 콘도나 아파트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주택의 임대료는 한 달에 2,500 싱가포르 달러 약 2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지역은 3,000달러를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몰려들어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제가 본 첫 집에서 경험한 것처럼 오픈하우스는 마치 전쟁터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본 콘도 외에도 그날 오후에 두 집을 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오차드 로드에서 조금 떨어진 노비나 지역의 아파트였습니다. 역시 여러 명이 보고 있었는데 집주인인 리 씨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저를 한국인 주재원으로 소개하자 리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한국인 세입자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삼성에서 온 가족이 3년 동안 살았어요. 정말 좋은 세입자였습니다.
떠날 때 집은 들어왔을 때보다 더 깨끗했죠. 심지어 작은 수리도 직접 해놓고 갔어요. 세 번째 집은 이스트 코스트 지역의 오래된 콘도였습니다. 집주인인 쿠마르 씨는 인도계 싱가포르인이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 세입자가 있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을 점검했더니 부엌 싱크대가 새 것처럼 반짝였대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세입자가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경험들이 싱가포르 집주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인 세입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기업에서 파견 온 주재원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회사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세 집 모두에서 계약 의사를 밝혀왔다는 아비가일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비나 지역의 리 씨는 원래 임대료에서 $150를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차드 로드에 가까운 집을 그 가격에 구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일본인 동료 다나카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은 집을 구하는데 넉 달이 걸렸다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한국인인 척하고 싶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저는 싱가포르에서의 첫 관문을 수월하게 넘게 되었습니다. 세 집 중에서 어느 집을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세 집 중에서 저는 노비나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오차드 로드와 가깝고 지하철역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출퇴근하기 좋았습니다. 게다가 리 씨가 제시한 할인된 임대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주택 보조금 내에서 해결될 정도로 적절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2개의 캐리어와 싱가포르에서 구입한 생필품이 전부였죠. 그래도 아비가일은 이사를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리 씨도 직접 나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그 따뜻함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리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 씨 환영해요. 이쪽은 우리 아파트 관리인 탄 씨와 옆집에 사시는 왕 씨예요.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작은 환영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과일 바구니에는 망고, 용과 람부탄 등 열대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들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차와 마스크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히 마스크팩은 싱가포르 여성들 사이에서도 한국 제품이 인기라 더욱 좋아하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깜짝 놀랐습니다. 리 씨가 집을 완전히 청소해 놓은 것은 물론이고 주방에는 기본적인 조미료와 식기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실에는 새 이불 세트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세입자들이 집을 깨끗이 쓰는 것처럼 저도 깨끗한 집을 준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착하기 힘들 테니 필요한 기본 물품들을 조금 준비했답니다. 리 씨의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실내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한국인이었다고 하더니 곳곳에 한국적인 정리 방식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신발장은 깔끔하게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부엌 서랍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욕실 선반에는 심지어 한글로 된 작은 라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리 씨는 저를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모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호주인 부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우리 이전 이웃도 한국인이었어요. 정말 좋은 이웃이었죠. 항상 김치와 불고기를 나눠주셨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앞으로 이곳에 올 다른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리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려고 했어요. 더 오래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비가일이 손 씨가 한국인 주재원이라고 하길래 마음을 바꿨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집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거든요.
게다가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소음 문제도 없고 공용 공간도 깨끗이 사용하죠. 리 씨의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이런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평판을 쌓아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의 베란다에 앉아 싱가포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환영받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입니다. 앞으로의 싱가포르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변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되었고 주말에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싱가포르의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파트 수영장에서 리 씨를 만났습니다. 리 씨는 제게 수영장 옆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인 세입자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항상 궁금했는데 왜 싱가포르 집주인들이 한국인 세입자를 특별히 선호하는 건가요? 물어봐도 될까요? 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한국인들의 청결함이에요.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청결한 도시를 지향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요. 특히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 문화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전 한국인 세입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했고 심지어 계약이 끝날 때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어요. 둘째는 소음 문제예요. 아파트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가 소음인데 한국인 세입자들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특히 조용히 지내고 파티를 열거나 시끄러운 모임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셋째는 정확한 임대료 지불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늦게 내거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주재원들은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항상 정확한 날짜에 임대료를 지불해요.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었죠. 넷째는 집 관리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작은 수리가 필요할 때도 집주인에게 즉시 알려주고 때로는 직접 해결하기도 해요. 이전 한국인 세입자는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직접 청소했고 욕실 배수구 문제도 스스로 해결했어요. 이런 세심함이 집주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섯째는 음식 냄새 문제예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는 싱가포르에서 음식 냄새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하는데 한국 음식은 물론 향이 강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세입자들은 환기에 신경 쓰고 요리할 때 문을 닫는 등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김치 같은 발효 음식도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신경 써요.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공용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해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수영장 같은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요. 이런 습관은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리 씨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에 대한 이런 좋은 평판이 단순히 고정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판은 입소문을 타고 싱가포르 집주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특성들이 한국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의식, 이웃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 청결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 등이 이국 땅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리 씨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몇몇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특별히 한국인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집주인들은 한국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보증금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겪은 것처럼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좋기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떨까요? 제가 실수라도 한다면 다음에 오는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리 씨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면 돼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니까요. 그게 싱가포르 환경과 잘 맞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특성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장점이 된 것이죠. 아파트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말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옆 레인에서 수영하던 중국계 싱가포르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제니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6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카페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새로 이사 온 한국인이군요. 우리 아파트에 한국인이 산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니퍼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특히 요즘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 콘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주인이 같은 조건으로 2명의 지원자 중 1명을 선택해야 했어요. 한 사람은 호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인이었죠. 결국 집주인은 한국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집주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사는지 알게 되었대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깔끔한 집, 인테리어와 정리정돈 습관이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생각해보니 문화적 영향력이 이렇게 실생활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오후에 옆집 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제 어머니가 만든 딤섬이에요. 왕 씨의 친절에 감사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전에 살던 세입자도 한국인이었는데 역시 이렇게 깔끔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정리를 잘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살아야 해서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함께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왕 씨는 자신도 집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파트 문화, 공동체 의식, 그리고 공유 공간에 대한 예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하며 이웃과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왕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이 싱가포르와 같은 고밀도 도시에서 더욱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군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는 문화의 차이가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생활 방식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생활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현지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미있는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나라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수한 불고기 양념과 고추장으로 간단히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파티에서 제 불고기는 순식간에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호주인 가족, 인도인 부부, 일본인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맛있다며 칭찬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단맛이 나는 불고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각자 사용한 공간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비큐 그릴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다른 이웃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인도인 라지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다니 대단해요. 보통 이런 파티가 끝나면 관리인들이 나중에 청소하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를 사용한 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제 행동이 오히려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옆집 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옆집에서 소음이 많이 들리나요? 오늘 친구들이 와서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끄러우면 말해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파트는 한국보다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옆집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왕 씨는 이전에 살던 한국인 세입자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웃의 작은 소리에도 정중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대치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정리정돈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이웃들은 그것을 통해 다른 생활 방식을 배웠고 저 역시 그들의 문화에서 배울 점들을 찾아갔습니다. 리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한국인의 깔끔함과 배려심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반면에 싱가포르 사람들의 여유로움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점점 싱가포르의 다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생활이 넉 달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차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와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조금씩 다른 한국인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회사 동료가 알려준 한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주재원부터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 유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집 구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쉽게 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까다로운 집주인을 만나 고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날 만난 김 씨는 싱가포르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세입자들의 평판이 좋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가 되었죠. 이건 모두 여기서 살았던 한국인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신뢰 덕분이에요. 이어서 그는 싱가포르 집주인들과 잘 지내는 팁들도 알려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청결함과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알리는 것 등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은 싱가포르 현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업계 내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은 집주인들이 직접 한국인 세입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콘도 관리비가 비싼 곳일수록 더 그래요. 한국인들이 공용시설을 아끼고 규칙을 잘 지키니까요. 몇몇 집주인들은 다른 국적의 세입자보다 한국인이면 임대료를 약간 낮춰주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 것이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분이 모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앞서 온 한국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우리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국적을 넘어 하나의 신뢰와 기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요. 한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된 아이러니한 경험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곳의 습도 높은 날씨와 다양한 문화가 익숙해졌고 현지 음식들도 제법 즐기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리 씨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한국인이 이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은 국적인데다 리 씨의 말에 따르면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리 씨의 초대로 새로운 입주민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홀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IT 회사의 주재원으로 싱가포르에 왔다고 했습니다. 리 씨는 저를 지연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손은아 씨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한국인이죠. 은하 씨 덕분에 한국인 세입자에 대한 좋은 인상이 더 강해졌답니다. 그래서 지연 씨의 지원서를 보자마자 바로 결정했어요. 지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도 집을 구하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수월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싱가포르 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안심하더라고요. 심지어 리 씨 같은 집주인은 한국인을 선호한다면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선권을 줬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제 경험도 비슷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알게 된 싱가포르에서 한국인이 환영받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흥미롭다는 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부담도 되겠네요? 마치 한국 대표처럼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은.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살던 대로 생활하는 것이 이곳에서는 좋게 평가받는다는 걸요. 청결함이나 조용히 사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지내면 돼요. 지연 씨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국적,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 세입자 문의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로 한국인을 원한다며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문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생활 방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 씨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모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죠. 이제 저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미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싱가포르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주재원이 아닌 작은 문화대사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